2부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한겨레 논설실 권태호 실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예. 두 분 오늘 패션을 맞추셨나 봐요. 회색 자켓에 검은색. 아니요, 뭐 옷이 많지 않으니까. 맞춰 입은 건 아니지만 맞춰 입으신 정상회담 분위기인데 거의. 네. 아니 뭐 근데 어제도 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복장이었어요. 네, 뭐 두루두루. 그러니까 2부 본격적인 내용 다루기 전에 한중 정상회담 지금 이제 후속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짧게 듣고 싶습니다. 지금 9년 만인가 2017년이니까 9년 만에 정상화.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봅니다. 정상화 이게 관계 예. 복원의 원년. 예. 물론 이제 굉장히 뭐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말 하는데 뭐 디테일을 또 따지고 들어가자면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를 예.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 방향이 턴했다는 그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신인규 변호사는 저는 이제 시진핑을 웃게 만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외교력에 대해서 예. 정말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고 외교와 사실은 인사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오늘 또 코스피도 4,500 뚫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완성 형태의 대통령의 모습을 이제 서서히 더 갖춰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여담입니다만 우리 권태호 시장께서는 주식 투자 하시나요? 와이프가 해. 4,500 통과된 게 그러면 그럼 원래 주식은 개별 아닙니까? 부인의 계좌가 올랐다고 다 좋은 거. 네. 근데 이런 날들인데 고윤정 평론가는 왜 이렇게 빨리 청산을 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제작진들도 뭐 그때 뭘 가지고 있을 걸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도 조금 올라면 금방 팝니다. 오늘 이제 서학개미들이 괜찮다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못 팔아요. 세금 때문에. 그래서 팔지 못해서 쥐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오르는 경우가 있죠. 지금 기사 나온 거는 코스피 4,500 뚫은 날 이재명 대통령 금융위원회에 피자 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네요. 이게 관련해서 뭐 포상 어떻게 할 방법 없나 뭐 이런 얘기들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좀 표할 게 없나라고 얘기했을 때 특별한 거 없다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피자라도 사줘라 뭐 이런 얘기 했었다는 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뭐 주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훈풍이에요. 그리고 뭐 반도체나 방산이나 뭐 여러 가지 좋은 신호들 많이 나오고 지금 CES가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후에 또 어떤 내용 나올지 이것도 큰 관심거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참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크게 웃을 수는 없을 듯하기도 하고 뭐 웃기기도 해요 좀. 그래요? 네, 많이 웃겨요. 자, 국민의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의 절연, 보수 선거연대 등을 요구했는데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 안에서 수용되지 않아서 사퇴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김도읍 정책위 의장의 사퇴가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지도부나 아니면 당 전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혹은 영향을 준다면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상태가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요. 뭐 방향도 틀렸고 뭐 장동혁 체제가 잘못 가고 있다. 이거 다 우리 공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장동혁 체제를 끌어내린다 하더라도 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장동혁 체제로 그저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지금 저는 가장 국민의힘의 뼈아픈 부분이라고 보고 오늘도 이제 김도읍 지금 정책의장 같은 경우는 사표를 어제 썼습니다만은 사실 그 영향력이 전혀 감지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동혁 체제에다가 쓴소리하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했으면 그 사표를 던졌을 때 그게 뭔가 발화점이 되고 당의 어떤 구심점으로 좀 불이 붙는 이런 쪽으로 여론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냥 혼자서 뭐 어디 일기장에 써놨나 뭐 밤에 뭐 나무 보고 얘기했나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뭐 쓴소리 했다는 건데 결국에는 국민들이 인정할 만큼의 그런 힘이 실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대안부재론과 힘이 지금 그 구심점으로서 작동되지 않는 것이 전 국민의힘은 그냥 장동혁 체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도 후임 뭐 정책의장으로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 뭐 제안이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기사로는 나오고 있는데 뭐 누군가는 또 장동혁 체제에서 출세하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또 자리를 채워넣지 않을까. 김성원 의원이 그거죠.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 그때 이미자 의원이 옆에서 찰싹 때렸죠. 골매 맞을 소리를 한번 했었죠. 저는 이런 부분은 정치인들이 잊혀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복귀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언급을 했고 우리 권태호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장동혁 그 이른바 장동혁 쇄신안이라는 걸 8일날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게 쇄신 아닐까요? 쇄신안이 아니라 이제 장동혁 마이웨이 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장동혁 때 굉장히 참 우스꽝스러웠던 장면이 그 장동혁 대표가 그 신년 인사회 안 가고 MB를 찾아갔어요. 그랬죠. 예. MB를 찾았는데 MB가 뭐라고 했냐면 수구 보수가 되면 퇴보한다. 야 이제 MB한테 저런 이야기를 듣는구나. 그 MB 말이 틀린 게 하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MB가 맞으면 큰일 난 건데.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 된다. 미래를 향한 보수가 되어라. 예. 야, MB 요새 책 읽나 봐요. 아니 뭐 이제 MB는 이제 다시 정치할 거 아니니까 이런 수준이고 아마 8일 날도 지금 그리고 이 김도읍 정책위원장이 사퇴한 날 윤리위 구성이 됐잖아요. 그거 굉장히 전격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김도읍 정책위원장이 가든 말든 뭐 크게 신경 안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김도읍 정책위원장도 그렇고 그 전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일단 너무 늦었어요. 이게 너무 그 12.3부터 너무 1년 다 지나가 이제 지방선거 다가오니까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나오고 김도읍 정책위원장도 뭐 부산시장 나갈지 말지 뭐 지금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이게 너무 늦었고 두 번째는 아까 방금 좀 전에 신인규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이게 세력화가 돼야 되는데 예전에는 한나라당 시절에는 뭐 초선 모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의 이제 개혁파들이 모임으로 해서 그런 목소리를 냈는데 개별적으로 파편화돼 있다 보니까 전혀 뭐 힘이 실리지가 않고 아니 김도읍 지금 전 정책위 의장이 됐죠.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반대했다라고 하는 게 그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정책위 의장 사퇴한다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이었어? 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니 게다가 이분이 지난해에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부터 내가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뭐 그 전에 그럼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한 달 전에 설령 그 말이 맞다고 할지라도 윤핵관과 절연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해 계엄 내란 1년이 지나서야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꺼낸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 어쩌면 이런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그런 얘기 했던가? 뭐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부산시장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뭐 나는 윤석열 절연 등등 이 쇄신안을 얘기했다라는 게 뭐랄까 그냥 자기 정치로 보이는 거예요. 당의 어떤 의미를 둔다기보다 그런 평가들이 가능한 것 같고 앞서 얘기하셨지만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뭐. 지금 뭐랄까요 너무 참을 만큼 참았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등등의 발언이 뭘 기다린 거야. 열받는다 뭐 뚜껑 열린다 해도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왜 이제 와서 그렇죠. 이런 의문이 드는 거고 사실 정치인들에게 그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는 건요 그 정치인의 일관성 그리고 그 서사거든요. 그동안에 어떤 행보를 해왔는지를 뭐 정치인들이야 뭐 국민들이 안 보겠지 하지만은 진짜 5,200만의 눈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뭐 오세훈 시장이 됐든 김도읍 의장이 됐든 이 지금 영향력이 없는 이 상황을 저는 뭐 이제 반성하라는 말도 의미는 없는 그 지경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장동혁 체제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도 잘라내고 뭐 다 잘라내서 본인이 사실상 이제 장동혁 당 체제로 더 만들기 좋은 그런 역설적인 구조가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장동혁을 그래도 전당대회로 뽑아놨기 때문에 그 당 대표예요. 옥새를 들고 있어요. 그럼 당원에 따라서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리려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일괄 사퇴를 해야 그렇죠. 비대위로 갈 수 있는데 이미 김민수, 김재원 이런 사람들이 딱 하고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최고위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체제에서 좋든 싫든 뭐 대안이 있든 없든 일단 지방선거까지는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후과 그 지방선거 이후의 후폭풍은 아마 저는 감당 못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안에 뭐 장동혁을 끌어내릴 수 있는 현실적 방법론도 없고 대안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당에서는 그냥 지리멸렬하게 서로를 좀 비난하면서 그냥 끝까지 가는 그림 아니냐. 좀 그렇게 이게 봅니다. 김도읍 정책위원장을 변호하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안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원장이 그래도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말하면 오세훈 댓글 안 좋은 거 달릴 것 안 같은데. 좋은 걸 아는데 그거는 또 팩트입니다. 내부에서. 오세훈 시장도 어쨌든 간에 지금 윤핵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이제 이 중도에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순수 윤핵관 세력들 위주로 남고 이제 장해찬, 박민영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김민수. 이렇게 오른쪽 윤어게인 정당으로 점점 더 색깔이 짙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대한민국 제2당이잖아요. 현재. 그런데 이 당에 100석이 넘는 의석이 있는데 이 당이 가진 캐릭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장동혁,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해찬, 박민영, 김민수 이런 인물들로 대표되는 그런 시점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모습 중에 하나는 자당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엔. 근데 장해찬, 박민영 이런 인물들이 이제 미디어 노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물들이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남탓 이전에 자신을 돌아봐라.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 당의 유력 후보들을 공격하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이건 뭐 선거고 뭐고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김도읍 전 정책위원장이나 오세훈 시장이 그나마 국민의힘 전체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국민의힘에 처해 있는 상황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지금 얘기하신 제2야당으로서 보수정당을 다시금 살리려는 노력들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먹고 살 거는 뭔가를 찾는 데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그 찾는 방법에 있어서 그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비겁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예 장동혁과 몸을 같이 하기로 했다는 등 각자 처해 있는 정치적 위치에 따라서 자기 또 해당 지역구라든가 이런 곳에서 상황에 따라 다를 뿐이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김도훈이나 오세훈이나 뭐 다를 거 하나도 없다라고 봐요. 지금도 그래요. 이전부터 1년이 넘어가도록 내란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한들 누가 그걸 알아주겠어요. 지금 장동혁이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물들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건 상관없다. 내가 공고해지면 상관없다. 내가 확실히 살 수 있으면 남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민주당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른 정당 구성원들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오세훈 시장 비판받을 점 좀 많다고 보거든요. 양지열 변호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힘이 있잖아요. 그 들리잖아요. 제가 얘기해도 힘이 실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장예찬이가 갖다 하면은 너나 잘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어디 윤호견이 와서 까불어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말을 하느냐. 메신저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고 저는 국민의힘은 두 가지 하면 산다고 봐요. 두 가지가 뭐냐면 윤핵관들 있잖아요. 과거에 윤석열 시대를 탄생시켰고 그 가운데에서 누리다가 윤석열 시대의 종말을 못 막은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원조 윤핵관부터 뻔히 그건 잡히는 사람들인데 저 그 사람들 석고대죄하고 다 뺐지 일괄로 본인들이 의원직 사퇴를 하면은 국민들이 한 번 그래도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용태, 김재석 같은 젊은 의원들 네. 있잖아요. 이번에 아주 힘들게 배지를 단 분들 그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장예찬, 박민영이 저렇게 나대고 있을 때 아니 현역 의원들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에 본인들이 정치를 그래도 1년 원내에서 했는데 어떠한 영향력, 어떠한 민심의 이 터전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냥 이렇게 따뜻한 안방에서 본인들이 그냥 자기를 보신하는 정치만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인제 와서 김재석, 김용태 이런 분들이 움직여도 국민들이 신뢰 안 할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이라는 게 원조 기득권들이 방을 빼도 안 되고 예. 또 신진 세력이라고 하는 의원들 힘들게 빼지단 사람들이 뭔가 결기를 가지고 목숨 건 투쟁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그게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의 저는 생명력은 이미 끝난 우리가 증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흔히 하는 비유로 서서히 끌어가는 물속에 개구리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워낙 그 보신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냥 1년만 버티면 살아남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다가 기회를 다 놓친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지방선거 지더라도 네. 계속해서 당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 수요가 상황이 아니 근데 많아서. 그게 답답한 게 박민영이나 장예찬은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망해도 본인들이 어쨌든 윤어게인으로 또 해먹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김용태, 김재섭 이런 분들은 지역구가 다르잖아요. 아니 총선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아니 아무리 많이 남았으니까 2년 뒤에 3년 뒤에 또 바뀐다 이 생각을 그러니까 편한 거야 지금 이 자리가 나와가지고 그게 문제다. 크게 얘기를 하고 목소리 높이면 김상국 의원처럼 욕먹고 지역구에 가서 막 돌 던지고 이러니까 나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2, 3년 뒤에 무슨 일이 야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고 해도 또 정권 말기 되면 뭐 힘 빠질 거야 이런 희망을 코스피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러기에는 나라가 너무 안정되고 있는데 말 나온 김에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 국민의힘의 그 대구 경북이나 부울 지역, 특히 영남권의 지역구 두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중앙에 자꾸 안 나오려고 그러고 뭐 별로 이렇게 주목받는 걸 싫어하고 뭐 이런다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비례 빼고요. 지역구 의원이
90명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90명이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 중에 보니까 59명이 60명 가까이 예. 그쪽이에요. 3분의 2. 네. TKPK예요. 65% 정도 됩니다. 65%. 이 당은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근데 그리고 이게 그들은 자민련이 실제 되는 가만히 거죠. 있으면 자기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어.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뭐냐면 지금 자기 지역에서는 깃발만 꽂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극우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당권을 차지하고 나면 그 사람들하고 그 자리에 그럼 다시 공천 줄 것 같냐고 제발 좀 따뜻한 데 있다고 지금 안 쉬어가고 있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얘기한 뭐 장기천이나 박민혜 이 사람들도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지금 자리 그 뭐 미디어 대변 이런 것만 안 그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차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공천 달라 공천 그랬죠.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고성국 그 의원이 아니지. 예. 고성국 씨도 고성국 입당에 고성국 씨도 나올 거예요. 입장했잖아요. 뭐 김계리 뭐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저 윤석열 재판 도와주고 있는 변호사들 다 정치하겠다고 할 텐데 어. 어디서 나와요? 그 자리 노릴 거 아니야. 그거 그 사람들 하면 안신하다 다 보신하다가 다 쫓겨나요. 예. 알았어요. 뭐 화를 내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라는 세력이 이제는 영남 자민련으로 소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아하.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자리를 뭐 박민영이 하든 뭐 김계리가 하든 그 내부 싸움인 거고 어쨌든 이 세력에 대해서 이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적 사망 선고가 떨어졌고 저는 그 과정으로 좀 계속 가는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아니,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도 국민의힘 전신들도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위기들을 타파할 때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천막당사 이런 게 나왔던 예.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선거는 잘 치르는 정당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정당이. 한때 뭐 흉내라도 한때죠, 냈죠. 근데 뭐. 지금은 가는 방향 그 판판이 그 앞에다가 땅을 파놓고 다시 들어갔다가 또 땅 파고 안에 들어갔다가 뭐 이러는 것처럼 보이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 외에 뭐 서울 경기나 뭐 충청 강원권 등등의 지역구가 있는 몇몇 의원들은 아까 얘기한 뭐 김재석, 김용태 이런 젊은 의원들도 그렇고 뭐 하는 걸까요? 궁금하기도 하고